오늘 우리 특강 마지막 시간이야. 여러분 개인 톡으로 상품권은 다 나갔으니까 확인해보고, 본인이 상품을 주문한 친구들은 다 받았지? 안 받은 친구 없지? 선생님도 사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몰아서 입시와 또 학습법에 대한 특강을 하는 것도 처음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았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1시간 안에 설명을 하고 그냥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학원에서 잔소리 특강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내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현재 예비고사 입결이 잘 나올까 엄청 걱정되는 거야. 우리 학원은 가장 오래된 학원 중에 하나야. 우리 학원보다 더 오래된 학원이 거의 없을걸? 네, 1999년에 명일여고에서 명일여고로 가는 그 길 공원이 하나 있거든. 거기서 처음 내가 학원 오픈을 했고, 수학 전문 학원. 내 이름이 최명우니까 최명우 수학마을 처음 학원 오픈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야.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학원인데 대학을 잘 가야지. 근데 그동안에는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다 맡기고 믿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강압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아졌어. 그래서 이번 주간을 특별하게 이렇게 진행하니까, 여러분도 나 다 아는 이야기고 여러 번 들었는데 뭐 이야기를 계속 같은 걸 똑같이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랬다면 내가 한 말을 여러분이 잘 듣고 잘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성적이 좋았어야 돼. 그게 아니면 내가 학원을 그만두든지,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틀렸다 그러면 난 차라리 내가 수학 강의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해. 그 메타인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강조했었잖아, 그지? 두 번째 강의 때. 메타인지가 학생의 메타인지, 부모님의 메타인지, 또 선생님의 메타인지가 있어. 학생의 메타인지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는 거하고 실제 여러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부모님 중에서는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잘할 거야 라고 좀 높은 기대를 가지는 분도 계시고, 또 상당수의 부모님은 우리 애는 원래 잘 안 돼, 이제 포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맞을 때가 많아.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적은 돈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교육에 학원을 보내잖아. 그러면 그 결과가 도대체 왜 그 돈을 투자하고 학원을 보내지? 라고 돌아보면 부모님의 기대를 낮추는데 그 돈을 쓰는 거야. 그 돈을 안 쓴다 그러면 부모님은 계속 우리 애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투자를 안 해줘가지고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느낌에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없더라도 보내는 거야. 학원을 여기저기 보내고 우리 학원처럼 전체를 다 보내고 나서 우리 애는 안 되나 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 하고 이제 점점 기대를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도 해. 왜냐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잖아. 이 동네에 뭐 고등학생이 10,000명이 좀 넘거든. 다 조사해 보니까. 중고생이 22,000 몇백 명이 돼. 내가 다 조사해 보니까. 중학생은 19개고 고등학교는 그 특성화고 2개 빼면 12개. 외고까지. 10,000몇 명 되는 아이들 중에 뭐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의학대, 서울대 이런 거 포함해서 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200명 될까 말까? 나머지 2%, 3% 정도 빼고는 다 그냥 어리버리하게 대학 간단 말이야. 밑에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옥수 요 정도 라인까지 하면 4%는 가겠지. 그러면은 결국 부모님들이 투자한 시간, 또 투자한 돈, 또 여러분의 열심히 노력, 뭐 뭘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힘들잖아요. 뭐 맨날 놀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지? 이런 불합리한 이 구조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정말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고려했을 때 어차피 학원을 오는 친구들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말은 성적을 제대로 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과정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지. 어제는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얘들아 명문대 가자로 이제 마지막 4강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마지막에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어. Just do it. 나이키가 잘 만든 카피지.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이야. 생각이 많을 필요가 없어. 봐. 첫 시간에 너의 성적이 왜 나쁘냐? 계속 실수했다 그러고 스마트폰 핑계대고 공부하는 척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과거였어. 그리고 현재 성적이 안 좋아. 성적이 더 좋은 아이들도 이것 때문에 더 못 올라간 거야. 최상위권이 되지 못하고 전교 1등을 못하는 거지. 올 1등을 못 받는 게 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시간 관리, 잠 잘 자고 시간 잘 관리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앞으로의
내가 제시하는 방법이지. 그 다음에 집에서도 꼭 공부하자. 11시 이후로는 정말 자기 공부를 해라. 그때부터까지도 핸드폰 붙들고, 뭐, 노트북 붙들고, 태블릿 붙들고 있으면 망한다, 이제. 나는 그렇게 계속 말할 거야, 여러분한테. 너 그러다가 진짜 대학도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의지하지 마. 선생님들을 절대 의지하지 말고,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학원에 오면 내가 뭘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질문하러 오는 거야. 질문을 이렇게 많이 싸우면 되잖아. 밤에 공부하자? 학교에서 학교 생활 잘하면 질문할 거 생기지? 학교 쌤은 바쁘니까 일일이 1대1로 질문하기 어렵잖아. 그럼 학원 쌤들한테 와서 그냥 앵기는 거지. 내가 질문을 더 많이 할 거야. 서로 경쟁하듯이. 그리고 선생님 질문할 시간 없고 바쁘고 그러면 친구들끼리 해결하는 거지. 그게 메타인지 핵심이었잖아. 불편한 학습. 공부 역량 키우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어요. 특히 독해력 훈련이라는 게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는 논술 시험을 볼 수가 있어. 언어 논술. 인문사회 계열은 연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빼고는 논술이 다 있는데 서울대는 구술이 있거든. 구술 역시 지문을 준다고. 문제를 준다고. 그럼 읽어보고 내가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구술이야. 근데 논술은 좀 더 시간이 길지. 90분, 100분, 120분 이렇게. 그런데 지문이 되게 길어. 어렵고. 그러면 내가 그 지문을 읽을 때 굳이 논술이 아니더라도 수능 국어 지문 길잖아. 어렵고. 그거 훈련을 평소에도 좀 해야 된다니까. 난이도 있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독해력 훈련을 다시 마음먹고 여러분이 딱 각 잡고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한 10번 정도, 최소 10번에서 20번 정도를 각 잡고 해봤는데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줄게. 우선은 온라인 독해력 훈련, 그 다음에 지문 요약하는 훈련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다시 강조하는데 질문할 때 요런 형태로 질문을 하기를 바래. 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없고 질문하는 질이 우리 학원생들은 높다고 나는 봐. 다른 학원들보다 훨씬 높아졌어. 이제 잔소리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친구들하고 또 뭐 좀 친한 형 하나 이렇게 누나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학년이 달라도 물어보면 되지 서로. 이렇게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 설명했으니까 친구들끼리도 서로 알려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거 창피해하지 말고 모르니까 왔잖아.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고 모르니까 학원 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답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 모르면 무조건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학이든 뭐든 간에 앞에 개념 다시 읽어보고 내가 내용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거부터 정리한 다음에 이해를 해보고 해설지도 한번 보고 해설지를 보고 맞았다고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대충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 때 넘어가라고. 내가 해설지를 보고 답은 찾았는데 명확하게 모른다. 그럴 때 질문을 하란 말이야. 알겠지? 질문하는 방법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작년쯤에 이걸 정리했는데 최근 3, 4년 동안에 내가 정리했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이야. 내가 이 두 가지를 상담할 때마다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거든. 상담을 하면 뭐 처음 보는 엄마들이 많잖아.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애가 목표가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또 공부할 의지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 한번 봐봐봐. 그러면 고1까지는 꼴등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목표가 생겼다.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아니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자기 나름의 성공의 출발점이 있어.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야. 목표의식이 생기는 거고 공부 의지가 생긴 거지. 부자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사람이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엄청난 부자야. 그 사람이 마약에 쩔어가지고 폐인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각성을 한 거야. 그러고 미친 듯이 일을 해서 거의 세계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알아주는 갑부가 됐거든. 그래서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거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 다 출발점이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걸 내가 깨친 거지. 나도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 왜? 얘네는 성공한 그 몇몇 사람들의 과거 미화한 거야. 그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성공했을 때까지 요 중간에 그 어려운 시간을 채우고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거라고.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동기부여를 했다?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동기부여나 공부 의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말장난이야. 나 열심히 해볼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여행 갔다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냐, 니네? 집안에서 한번 이렇게 대화를 우연찮게 하거나 엄마 아빠가 이야기 좀 하자 그랬을 때 아니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하잖아. 근데 잘 안 됐잖아. 나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여러분한테는. 왜? 그래,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게 중요했다고, 이것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산다고, 성공이 보장된다면 이 말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작심삼일은 내가 만든 말도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야. 누구나. 나도 작심삼일에 늪에 빠져. 마음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어야지. 뭐, 몇 시에는 기도를 해야지. 내 나름대로는 인생을 걸고 뭔가 도전을 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보지만 안 돼, 잘.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래.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이야. 결국 여러분에게는 환경이 필요해. 학생이니까. 어른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여러분은 자기 행동의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미성년자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통제가 좀 필요하다고. 근데 그 통제를 내가 한다거나 엄마가 하거나 부모님이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맞는 것 같은데 억지로 하는 느낌이잖아.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봐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지. 핸드폰 내고 아침에 나 못 일어나니까 좀 깨워주세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자는데 엄마가 깨우면 막 짜증나잖아. 좀 더 자고 싶고 자기가 잘한 것도 없지만 짜증나잖아. 그게 인지상정이라니까. 근데 내가 미리 엄마한테 저 내일 아침 7시에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짜증이 나더라도 내가 먼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엄마한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이 먼저 마음 먹고 준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태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간표라고. 그 시간표가 학원에서 짜주니까 이 시간표대로 가야 된다. 되니까 여러분이 자꾸 시간을 어기지.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을 짜면 돼. 우리 학원은 그런 학원이잖아. 우리 학원의 모토가 백인백회야. 백인백회가 뭐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해법이 있는 거지. 100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100가지 해법이 필요한 거야. 누가 만든 말이냐면 내가 만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든 말이야. 진짜 내가 전교 1등이다 앉혀놓고 수학 수업을 해본 적도 있거든. 서울 가고 학생들 한 8명 앉혀놓고 수학 수업을 해본 적도 있어. 다 알아듣는 속도가 달라. 아무리 또 똑똑하다 그래도. 그럼 이 아이한테 해야 될 거, 이 아이한테 해야 될 게 달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지금 한 반이라고. 선생님이 시간표를 짜서 주잖아? 여러분이 나는 근데 이 시간보다 좀 더 일찍 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시간을 짜면 돼. 그러니까 늦게 온다? 그러면 나름대로 내가 왜 늦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남들보다 못했으니까 뭐 주말에 더 한다거나 여러분 스스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꾸로 제안을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그냥 시간 어기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 이야기야. 나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PD가 촬영을 하면서 물어봤어.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는 스트레칭이나 훈련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잖아. 나도 궁금한데.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막 웃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 공부의지와 동기부여가 뭐가 필요해.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하고 나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동기부여가 됐고 공부의지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성공하면 여러분의 과거를 미화시키면 돼. 그러고 여러분 유튜브 영상 찍으면 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매일 하루에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내가 성공을 했어. 그럼 여러분 영상 찍으면 대박 나는 거지, 그걸 보는 여러분 후배들한테는 동기부여 영상이 되는 거라고. 성공을 해야 동기부여가 의미가 있다. 성공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이 말이 망고의 진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just do it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친절한 수업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수업 각 잡고 하면 정말 잘할 수 자신 있거든. 근데 그건 내 실력이잖아. 여러분 실력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수업 듣고 공부하면 수업 듣는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최소한 줄여야 된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오롯이 여러분 실력이 되는데. 자꾸 미루니까 수업 듣고 나중에 해야지. 선생님 수업 해주실 거니까 기다리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보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돼. 제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진짜 문제가 안 풀리네요. 이런 식으로. 그게 아까 메타인지 질문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랬어. 숙제도 안 할 뿐 아니라
그런 친구도 있고, 숙제만 하고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지. 이게 중학교까지는 숙제만 해도 90점, 100점 나와. 근데 고등학교는 숙제만 가지고는 택도 없어. 숙제라고 하는 게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학원이나 여러분의 수준을 좀 무시하고 숙제가 나가는 경우가 많지. 여러분한테 맞춤식 숙제가 없다니까? 그렇잖아. 예를 들어 같은 반이면 그 같은 반에 맞는 숙제가 나가는 거지. 개별적으로 숙제 나가는 것도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잘 파악 못하는 사람도 많아. 내가 봐도 지금 나도 그렇고 우리 학원의 원장님들이 여러분을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야.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안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공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잠을 안 자고 문제를 만들어서 줄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계속 이해하고 채찍질해야 되는 거지. 잘하는 건 자기 자신 칭찬해야 돼. 오, 많이 성장했네. 발전했네.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맨날 나는 안 되고 막 배제고 다니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신나게 놀 때 게임방하고 신나게 놀고 막 장난칠 때는 좋은데 성적 이야기만 하면 위축되고 그런 거 있잖아. 다 안 그래? 나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적 이야기를 해도 떳떳하게 내가 앞으로 더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뭐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모든 스케줄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짜보자. 그냥 공부하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마. 오히려 2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 본인이 스케줄을 짜. 그래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뭘 할 것이고 이렇게 계획표를 한번 세워보란 말이야. 계획이라는 게 안 될 때도 있고 또 완전히 망가질 때도 있고 그럴 때 빨리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돼. 그럴 수 있지. 성인은 어른들도 못한다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간증했잖아. 나 핸드폰 통제 잘 안 된다 나도. 근데 어른이니까 나는 내 행동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쌓이잖아. 그러면 이제 대학이 무너지는 거지. 대학이 점점 멀어지거나 재수를 해야 된다거나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아픔을 느끼고 또 상실감을 느끼는 게 뭘까? 난 부모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시기에 합격된 대학도 하나도 없고 수능 성적도 엉망이고 내신 다 망쳐져 있고 이런 상태로 졸업한다고 생각해봐. 그때 여러분이 마음이 편할까? 부모님은 괜찮다 뭐 다른 거 해서라도 뭐 이렇게 격려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클 거라고. 우리 학원에 지금 화목에 나오는 그 영어 선생님이 공부를 왜 열심히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중에 후회할까 봐 열심히 했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나는 그게 너무 멋진 대답이라고 생각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던 거잖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나의 즐기는 거리를 미루고 시험 때도 시험 기간 되면 핸드폰 다 내고 자기가 다 서랍에 딱 넣고 물어봐. 화목에 다음 주 화요일 오시니까. 멋지잖아. 그 최고의 대학 가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한 메타인지를 채워야지 나나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의지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알고 모르는 거는 여러분만 알아. 여러분이 그걸 자꾸 숨기고 싶고 또 거짓말하고 싶고 나는 지금 내가 즐길 게 많으니까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발전이 더뎠던 거거든. 근데 솔직하게 까놔야 돼. 나 사실 잘 모르겠다. 잘 안 된다. 좀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다 오픈해주면 우리 학원만한 데가 없을 거야 아마. 이 동네 어디를 가도. 원장님들이 다 마음이 열려있고 여러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원하면 시간 주말이고 상관없이 나와서 도와줄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학교 끝나자마자 오면 다 1:1로 가회해줄 마인드가 다 돼 있다고. 활용을 해봐라. 그냥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제 9등급제이긴 하지만 수학 영어가 이렇게 나오면 못한 건 아니지. 여기가 이제 5등급, 6등급일 수도 있어. 근데 한국 사람 국어나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애들보다 따라가는데 훨씬 수월하게 따라갈 수가 있다고. 자, 이거는 좀 잘한 친구 중상위권 이야기니까 수학 영어를 9등급에서 2등급 받으면 잘했지. 11% 안에 든 거니까. 그럼 얘네 평균 등급이 2.67이야. 이 성적대에서. 근데 얘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더 낮아. 근데 다른 걸 잘했기 때문에 2.35야. 자, 아직까지 여러분은 대학 입시의 커트라인 입시 합격 기준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잠깐 이걸 보여준 거야. 2.67하고 2.35는 0. 얼마야? 0.32 차이 나잖아요. 그지? 자, 연세대학교 올해 대학 합격자 경영학과 기준으로 보면 45명인데 50% 컷, 45명의 절반이면 한 22등, 23등의 성적이 1.22등급이야. 그런데 70% 컷은 1.27등급이야. 그럼 차이가 얼마야? 0.05지. 전체 과목 평균 등급이 0.05인데 몇 명이야? 20%면 9명이 있는 거야. 내신 0.05 사이에 9명이 촘촘하게 몰려있는 게 이 내신의 기준이라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결정나는데 여기 봐. 3이면 학교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한테 너 진짜 수학 영어 못하는데 수학 영어를 1등급 받아라. 이게 아니잖아. 수학 영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이제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내가 좀 잘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 고대도 마찬가지야. 고대 경영학도 52명이니까 20% 차이면 10명이잖아. 10명이 0.07, 0.07 안에 10명이 있는 거야. 물론 이거는 학생부 교과라 그래서 내신 가지고 뽑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몰려있긴 해. 근데 학생부 종합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도 47명인데 여기 차이가 0.18 정도 나잖아요. 0.18.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현재 고1 기준으로 5등급제로 보면 뭐 1등급 2개 받은 거 배제해서 잘하지. 만약 얘가 이제 배제나 한영이라고 하면 한영이네. 한영이 현재 고2까지는 여기도 3학점, 근데 지금 4학점으로 바뀌었고 배제. 광문도 지금 이 구조일걸? 그럼 봐봐. 한영 기준이든 배제 기준이든 4학점짜리를 2등급 받은 거하고 4학점짜리를 1등급, 3학점을 1등급 받은 거랑 4학점을 2등급 받은 거랑 자 비슷한 등급이긴 하지만 같은 값이면 얘는 수학 영어에 몰빵하는 아이고 우리는 영어 수학을 2등급 정도는 34% 안에 든다고 치고 그러면 내가 나머지 1등급 받는 건 해볼 만하다니까. 근데 배제든 광문이든 여기를 1등급을 막 내가 안전하게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10%라고 해도 4%는 더 힘들고 내가 수학 영어가 지금 늦었잖아. 고1, 고2 입장이면. 그지? 좀 늦었으면 수학 영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 과목에서 좀 힘을 내보자 이거야. 그리고 내가 나머지 과목이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제 수학 영어에 시간을 더 투자하면 되지. 그럼 선순환이 생긴다고. 대학 입시가 내가 수학이 1등급이냐 영어 1등급이냐 이걸로 결정나는 게 아니고 전 과목을 골고루 얼마만큼의 평균 등급을 만드느냐 평균 등급을 맞추고 가는 게 우선이야. 수행평가 잘해야 되고 뭐 학교에서 하라는 과제 탐구 이런 것도 막 중요하지. 잘 들어봐. 우리나라에서 조종사가 되는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이 되는 길이 몇 가지가 있지. 제일 좋은 방법이 공군사관학교야. 그게 베스트야. 두 번째는 항공대라고 들어봤어? 항공대에 항공운항학과가 있어. 거기가 두 번째야. 항공대 항공운항학과는 연고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면 항공대 항공운항학과에 수시원서를 지원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학생부 기록 안에 항공기나 비행기 조종사라 파일럿이나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 조종사가 될 마음이 아예 없었던 아이야. 근데 고3 때 수시원서를 쓰는데 친구가 항공대 항공운항학과를 쓰는 거야. 그 자기 6장이니까 한 장을 썼어.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된 거야. 무슨 일이지? 내신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비교과 학생부의 기록은 내신이야. 이거 뭐 어디 가서 설명회 할 때 말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내신을 잘 끌어올리잖아. 웬만한 학생부 기록 안 좋아도 다 이겨낸다니까. 비슷한 상황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관리 잘해야 되고 2학년 기말까지 내신 관리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지. 우리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예비 고3들은 이미 내신이 어느 정도 끝난 아이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번 기말까지만 내신 관리하고 내년에는 전체 내신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 들어가는 국어, 언매, 화작, 그 다음에 수학의 미적분, 뭐 확통을 듣는 친구들 이런 수능과 연계된 과목들에 좀 집중을 하면 돼. 그럼 수능에 안 들어가는 과목을 내가 이 3학년 과목에 선택을 한 거 있어. 버려도 됩니까? 뭐 지금 말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그렇지. 우리는 수능이 더 중요한데 현재 예비 고3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예비 고1은 아니야. 이제 여러분 한 학기 두 학기야. 총 5개 학기 중에 겨울방학쯤이나 겨울방학 하기 전에 입시에 대한 합불 같은 걸 한번 따져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는
내신 20%를 반영하는 정시가 있어. 모든 학생 선발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근데 3학년 1학기, 2학기 내신을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하나 있어. 너무 놀라운 일이야. 깜짝 놀랄 거야. 그런 일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특히 재수했을 때는 현역으로 들어가면 고3,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학생부가 들어가는데 재수를 할 때는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관리는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줄 거고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다는 거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과목들 중에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 고3, 예비 고3들은 3학년 1학기 때도 좀 관리해야 된다. 수능 과목이라면. 수능 과목이 아닐 때는 내가 따로 코칭을 해줄게. 안 해도 될 수도 있어. 근데 현재 고1, 예비 고2는 그거 아니다. 2학년 때 무조건 내신에 올인해야 된다. 내신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로 들어가면 된다. 자, 이 잘생긴 대표 원장님이 하는 이야기 알지? 여러분 이게 답 다 알지? 우리 명문대 합격 비법은 뭐야? 잠 잘 자는 거지. 정말이야. 여러분 잠만 잘 자고 와. 내가 대학 진짜 잘 보내줄게. 나 자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올드스타디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공부 환경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하루는 기본 좋으니까 14시간, 15시간 공부하고 하루는 저녁에 잠깐 논다고 그 다음날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럼 망하는 거야. 특히 예비 고3들은 지금의 하루는 여러분이 중학생이나 고1 때 보내던 하루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야.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래. 현재 고3 파이널 하는 아이들, 다음 달에 수능 보는 친구들은 이 1시간 1시간이 그냥 어마어마한 부피로 다가온다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잖아? 그럼 그때 가서 더 마음이 급해져. 더 할 게 많으니까.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공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시간표야. 나의 시간표를 내가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케줄을 한번 짜봐. 나는 짤 생각도 없고 잘 안 짜줘요. 그러면 우리가 짜주는 대로 하면 되고. 그치? 토요일, 일요일 왜 놀아야 돼? 왜 토요일 아침에 쉬어야 돼? 공부해야지. 밀린 것도 많은데. 토요일 아침에 9시까지 오고, 그 다음에 6시에 끝나도 저녁 먹고 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 일요일도 아침에 교회 갈 사람은 교회 가고, 아침에 좀 쉴 사람 쉬고, 점심 먹고 1시부터 6시까지 업무 자습하고, 그리고 또 체력이 괜찮으면 저녁에 가서 집에서 공부하든지 학원에서 남아서 10시까지 공부하고. 나는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일요일 밤 6시부터 10시까지, 12시까지, 그때는 좀 쉬어도 돼. 게임하고 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운동도 좀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게임 굳이 하고 싶다면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좋지. 일종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니까. 그런 자기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일주일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돼야지. 지속적으로. 대학 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노는 것도 계획 속에 노는 거야. 공부 환경을 먼저 만들자. 필요하면 이 데일리 타임 테이블을 줄 테고, 예전에는 이 1시간 플래너를 사용을 했었거든. 여러분 시간 너무 잘 활용하지 않으면 이걸 베이스로 데일리 플래너가 있어, 우리 학원에. 필요한 사람은 만들어 줄 테니까 신청하도록 해봐봐. 여러분 각자가 한 반입니다. 각자가. 이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우리 원장님들한테 또 우리 직원들한테 다 한 이야기야. 여러분이 그냥 한 반이야. 한 반, 모두 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반이니까, 나를 한 반으로 생각하신다며요. 그럼 내 시간표 이렇게 좀 짜주세요. 그래도 된다니까. 내가 왜 고1 다른 애들이랑 같은 시간표를 해야 돼요? 상관없어.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 뭐 유일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1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 이 정도는 그냥 그래도 좀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시험 때는 따로따로 하니까. 나머지는 완전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 자, 이제 한번 정해볼까? 정해봐, 마음속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해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목표를 세우기만 하면 그게 맞는 전략과 시간표와 방향은 내가 잡아줄 수 있다고. 여러분이 목표가 없으면 나도 해줄 게 별로 없지. 그냥 열심히 하자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현재 내 실력을 무시하고 내가 정말 이 정도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마음을 먹어봐. 그럼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결정하고 선생님이 보내줄게. 마지막 잔소리는 그 공부 이야기가 아니고 예의야. 우리 학원을 다니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인사를 잘하자. 우리 학원은 학원 수축 방마다 붙어 있잖아. 1번 인사를 잘하자.
그 다음에 시간 잘 지키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공부 환경은 시간표거든. 그 시간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짜보라고. 잘 안 되면 플랜을 만들어 줄 테니까 플랜대로 한번 해보고. 지금까지는 4일 동안 내가 잔소리 같은 특강을 했는데, 앞으로는 잔소리는 개인적으로 할 거고, 여러분은 나한테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좋겠어. 최대한 여러분의 편의를 봐줄 테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